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 사는 법.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언론에 조금 나온 부분인데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장병이 무슨 관련이 있냐? 수면 무호흡은 흔히 코골이, 코를 많이 고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심장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좀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코골이 중에서도 특히 이런 거죠. 드르릉드릉 골다가 이렇게 숨을 못 쉬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푸 하고 들이쉬는 그런 무호흡이 있을 때 심장병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무호흡, 그렇게 호흡이 딱 멈출 때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 산소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리고 여러 가지 동맥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심해지고 고혈압도 심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밤에 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는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 숨이 멈출 때 잠이 좀 깨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계속 피곤하게 되고 또 짜증도 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 당뇨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분들에게 꼭 물어보셔서 실제로 자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느냐, 숨을 멈추는 기간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은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법으로는 가장 간단하게는 코골이 베개가 있습니다. 옛 어른 말씀에도 고침단명이란 말이 있죠. 베개가 높으면은 단명하다. 왜냐하면은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목을 이렇게 제끼는 동작이 코골이를 가장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잘 건강하게 자는 방법은 목을 약간 제끼고 이렇게 자는 방법이 수면 무호흡을 줄여서 심장병을 줄여둘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걸로 안 되죠. 사실은 체중 조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막히는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목 안에도 살이 쪄서 그런 거거든요. 살이 빠지면은 이 기도 안에도, 목 안에도 살이 빠져서 공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양압호흡, 무슨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심장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증거나 연구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이제 타입 A 성격입니다. 타입 A 성격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 텐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경쟁적 성격, 꼭 이겨야 되고 성취욕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장병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틀리시죠. 최근에 아주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런 경쟁적 성격이 그리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열심히 경쟁적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타입 D 성격이 있습니다. 타입 D라는 것은 디스트레스의 약자인데 이 우울하고 나는 안 돼, 움츠러들고 소위 말하는 패시브 어그레시브라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런 성격들이 속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성격들은 좀 더 운동이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밝은 성격으로 가시는 것이 심장병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포나 증오나 우울증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또는 이제 생활 스트레스나 직업 스트레스 중에서는 이 자기의 이 결정권이 없는 단순 작업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결정권, 그 다음에 업무량은 좀 작은 것, 그것이 직업 스트레스가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실제로 이혼입니다. 그 다음이 결혼입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외에 이사라든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로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많이 풀고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대화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막고 또 돌연사를 막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있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환상적인 식이요법이나 또 운동 방법은 없습니다.
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관상동맥 위험이 15% 정도 감소된다. 또 수용성 섬유질 많이 먹어라. 그러면 이런 위험이 또 40에서 50% 정도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건강한 식습관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식습관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대부분 외국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뭐 고기를 굉장히 매일 먹는다든가 회식을 매일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식단은 거진 건강에 가까운데, 하여튼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나 뭐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은 이런 식습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죠. 어느 정도 운동을 어떻게 많이 하면 되느냐. 전통적으로 저희가 권하는 운동은 반복적이고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운동이 무거운 걸 이렇게 끙 하고 돌리면서 칵 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이 들 때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가볍게 계속 움직이는 거, 조깅,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좋은 운동인데,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약간 숨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적으로 또는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이 몸무게 조절, 그리고 금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과음을 하는 것이 이제 뇌출혈도 증가시키고 뭐 부정맥을 증가시키니까 안 좋겠고요. 적절한 음주는 괜찮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는 건 좋지 않고요. 적당한 짠 정도는 괜찮죠. 과일이나 채소 당연히 좋고요. 적절한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 건강한 심장 생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조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또 항산화제, 비타민 E, 뭐 비타민 C,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가 많지만, 그것은 심장에 대한 역할이 그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게 좋다면은 저희 심장 전공하는 의사들이 많이 먹고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돌연사, 급선심근경색, 우리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또 가슴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이 심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오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